안녕하십니까. 제59회 한국체육학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경북대학교 김태우입니다. 본 발표의 주제는 IB MIP 인증교 체육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IB 중등과정 프로그램 MIP 기반 체육 수업의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본 발표의 순서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국제인증 교육과정인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IB 교육이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IB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IB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는 어느 국가에서도 유용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개발된 교육과정 및 시험 체제입니다. 1964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최초의 개발 목적은 해외로 파견 나가게 될 외교관과 그 주재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본국의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IB가 현재 그 우리나라에 최초에 도입되었을 때도 일부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된 것을 이런 어떤 최초의 개발 목적에도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B는 우리나라의 학제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유초등 프로그램인 PYP와 중학교 프로그램인 MIP, 고등학교 과정인 DP, 직업 프로그램인 C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를 기반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탐색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IB 교육 목표입니다. IB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하여 보다 나아지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탐구심이 많고 총명하며 사려가 깊은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는 내용이 그들이 제시한 그 사명선언문이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것을 통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소통과 같은 어떤 인성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심이 많고 총명하며 사려 깊은 학생을 만들고자 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의 어떤 단순한 암기와 주입을 지향하고 어떤 창의적인 학생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적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B 교육은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탐구 기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교과와 학문 간의 구분이 없는 혹은 융합을 통해 통합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이 IB 교육의 방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입니다. 근본 연구 대상은 D광역시 S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S중학교가 현재 IB 인증교로 인증이 되었고 그 IB 인증교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IB MIP 기반 체육 수업을 근래 4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연구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연구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다. 두 번째, 자료 수집입니다. 본 연구가 어떤 그 IB 교육의 어떤 교육 과정
분석 혹은 어떤 이론적 탐색보다는 현장 적용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과 한계를 체육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을 해보고자 하였기에 심층 면담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 면담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법을 통해서 자료의 진실성과 객관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설계와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IB, MIP 교육의 가능성, 두 번째는 한계, 이렇게 범주화를 시켰는데요. 각각의 하위 범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IB, MIP 기반 체육교육의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인성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IB 교육은 개인학습보다는 협력학습, 협동학습을 강조를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구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을 해야만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또한 그런 수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견 조율과 다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다름이 곧 틀림이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개선을 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범주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꺼내는 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IB가 목표로 하는 어떤 내용이죠. 소위 말하는 어떤 주입식 교육, 체육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일제식 수업,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발상과 확산적인 어떤 사고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꺼내는 교육으로서의 어떤 체육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체육교육의 가능성이 되겠다. MIP 기반 체육교육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범주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육교사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IB 인증기관으로부터 체육교사님께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피드백뿐만 아니라 IB 인증교가 되기 위해서 IB에서 제시하는 IB적 관점의 교육 이념과 어떤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이수를 해야 IB 인증교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안주하는 어떤 체육교사는 인증교의 체육교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체육교사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범주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B, MIP 기반 체육교육의 한계로 범주화가 되었고요. 그 하위 범주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병행하는 IB, MIP의 한계이다. 이렇게 하위 범주가 되었는데 물론 이 MIP라는 것이 교육과정 틀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교육과정을 갖다가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다.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적용을 했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 혹은 제도적인 요인들과 상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 체육 교육의 관점에서 일례로 이런 IBS, MIP에서 제공하는 평가 기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급 구성원이 굉장히 좀 많았고 공간적인 제약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필수 이수 내용이 많았다. 이런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피로도의 증가의 한계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제시했던 어떤 그 가능성과 맥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한계사항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MIP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는 아직까지 공식 인증어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봐야 되는 거죠. 교사들한테 또 이 영어라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문서들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체육교육적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그 언어적 번역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이 수업을 계획을 하고 그다음 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 방법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IB 본부로부터 지속적인 확인 과정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사의 자율성과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본부로부터의 어떤 그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현장의 그 교사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한계 사항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되었던 그 한계 사항들은 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어떤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성격이다. 예를 들면 초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다. 이것은 그 프로그램이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에 의거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어떤 그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IB 교육의 도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체육교육의 내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따라서 한글판 IB 도입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우리만의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들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본 연구는 그 MYP를 기준으로 현장 분석과 어떤 적용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MIP 이전의 PYP와 MIP 이후의 DP의 분석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를 연구 결과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